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른다. 생애 첫 좌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난 역시 부족하고 약점이 많고 못났고 최고의 경험과 기억을 또 반복하고 싶다라는 거. 여기에 단서와 메시지가 있다는 거고, 과거에 좋았던 기억과 미래의 상상을 통해서 연결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과 감각을 동반해서 시각화하고 상상을 해서 떠올릴 때만이 진짜 나를 파악하는 단서가 그 안에 다 들어있고, 말하는 내 안의 잠재력을 200% 끌어올리는 마인드셋에서 중요한 핵심은 3가지 요소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비다 코치입니다. 오늘도 질문 노트 1일 1질문의 시간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전 국민이 질문 노트를 다 할 때까지라는 저만의 어떤 목표를 세워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컨텐츠도 만들면서 질문 노트를 알리다 보니까 요새 많은 분들이 좀 꾸준히 구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 영상을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거라고 보고 있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구매하신 분들이 답을 잘 하시면서 자신을 탐색하고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 잘 정리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어렵진 않으세요? 어떤 질문에는 되게 흔쾌히 쉽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어떤 질문은 뜻밖의 내가 처음 생각해보는 고민이야. 아니면 생각해보고 싶지만 무엇이 두려워서 혹은 불쾌해서 답을 꺼려 한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으실 건데요. 제가 질문 노트를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세요 라는 어떤 개론적인 것들은 너무 강조를 해드린 나머지 앞에 그 동영상을 촬영할 때 굉장히 많이 반복을 좀 해드렸어요. 강조해드리려고. 언제든 다시 재시청하신다거나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통해서 내 마음가짐을 좀 정돈하시고 질문 노트에 임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좀 반복 안 하려고 바로 오늘 해야 될 질문 1일 1질문을 안내해 드리는 걸로 넘어갈게요.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20페이지거든요. 11, 12, 13번을 또 묶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 안내해드리기 전에 또 여러분들의 영감을 위해서 책 한 구절을 일단은 읽고 진행을 해드리긴 할게요. 오늘 갖고 온 책은 이거예요. 네. 마지막 몰입, 나를 넘어서는 힘이라는 책이고, 원제는 리미틀리스라고 해서 제한이 없는 무제한의 어떤 나를 만들어 놓는, 한계가 없는 나를 찾아가는 것에 관련된 책인데요. 자세한 책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는 거는 이 영상 뒷부분에 짧게 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일단 읽어드릴 구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이미 정해진 마인드셋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경험하는 문화로부터 제한되고 고정된 사고방식을 배운다. 말뚝에 묶인 새끼 코끼리를 생각해보자. 새끼 코끼리는 말뚝을 뽑을 힘이 없어서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음을 깨닫고 점차 노력을 멈춘다. 그 후 코끼리는 몸집이 커지면서 말뚝을 뽑아버리고도 남을 힘과 능력이 생기지만 새끼 때 배운 사실 때문에 밧줄과 얇은 쇠말뚝에 그대로 묶여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른다. 우리 대부분은 바로 이 코끼리처럼 행동한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하고 느낀 뒤에는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고정된다. 그러나 무력감이 학습되듯이 한계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이걸 이제 읽어드린 게 11번 질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코치로서 피코치분들, 고객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저도 유사한 상황에 대한 것들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 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많이 발견되는 지점이에요. 이 학습된 무력감이.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지금 기억에 남는 고객님 중에 너무 위축감과 자신감이 다 떨어져서 우울한 상황까지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게 됐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무력감과 위축감과 자신감 결여가 강화되었는가,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이렇게 우울해졌는가를 이제 알아봐야 되니까 제가 과거부터 하나하나 이제 짚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사연을. 근데 1회차를 하고 2회차를 하고 3회차를 하고 코칭이 거듭되는데도 대단한 충격적 사건이라던가 어떤 좌절과 실패, 어떤 비난과 망신의 경험이 엄청나게 반복되어지는 사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제가 비유하는 단어 중에 생애 첫 좌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분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아니, 지금 몇 회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거듭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님의 사연이 지금 중3 때 사연 하나로 일관되고 계십니다. 중3 때 겪었던 그 실패, 좌절, 어떤 망신, 비난, 창피함, 이거 말고는 지금 그걸 강화시킬 만한 또 다른 좌절과 실패의 경험이 계속 반복되고 계시지 않는데 1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이 세계에 갇혀 계시네요. 이 사건에 갇혀 계시네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렇다면 왜 갇혀 있을까요? 아까 여기서도 그 새끼 코끼리를 비유했듯이 미성년 시기에는 우리는 아직 다 미숙해요. 누군가의 보호와 가이드, 안내, 지도가 필요한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자기가 뭐든지 어른처럼 자립해서 할 수 없는 시기, 무력하다고 느낄 시기에 겪는 경험들은 훗날 어른에 대해서 겪으면 사소할 텐데 그 당시의 경험은 엄청 거대하게 다가와요. 사소할 수 있는 것도 충격적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을 잘 해석하고 다독이는 과정을 생략해버린 채 어른이 되면 아까 말한 생애 첫 좌절일 뿐인데 거대하게 나한테는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땐 나는 미숙했고 무력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대응하고 처신해야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서의 위축감, 창피함, 열패감에 휩싸여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걸로만 세상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을 너무 거듭하다 보니까 이 착각과 망상이 점점 더 거대하게 눈덩이가 막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사소한 순간에도 가슴이 너무 뛰거나 불안장애, 식은땀을 흘린다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제가 청년들을 이제 만나 뵙게 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저랑 코칭을 받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애 첫 좌절에 이렇게 갇혀 있을 줄은 자기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난 역시 부족하고 약점이 많고 못났고 나는 한계가 많은 인간이야에 너무 빠져 있었고 세상은 이런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을 거고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차가운 곳이야. 이 프레임에 굉장히 고착되어 있는 상태이셨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이렇게 성급한 일반화를 하십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제 번뜩 깨어나시는 거죠. 그러게요. 좀 웃기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앞으로 새로운 경험을 디자인하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를 다시 이제 저랑 설계를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20대 후반이라서 늦었다고도 생각하세요. 30대 초라서. 근데 전혀 아니죠. 그 갇혀 있었던 프레임만 깨부셔버리면, 틀만 깨부셔버리면 오늘부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시도하고 도전을 했는데 1년 사이에 별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1년이면 무궁무진한 작은 성과, 성취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분들을 깨어내어주는 과정에서 이 11번 질문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에서 최고의 경험, 기억은 없어요? 라고 묻게 돼요. 왜냐면 내 생애 첫 좌절, 열패감, 단 한 번이었지만 거대하고 충격적이었던 망신, 좌절의 위축감이 너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니까 시선이 거기에만 머무르니까 나에게 좋았던 기억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엄청난 경험이 있었을 수 있는데 얘네들한테는 서사를 만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쓰신다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부정적이었던 사건, 나는 부족해, 나는 별로야에 갇혀들게 하는 것에만 몰입하느라 내가 못 봤던 내 삶에서의 최고의 경험, 기억은 무엇일까? 이걸 이제 적다 보면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처음에는 문득 안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적으려고 0세, 1세, 2세, 3세, 4세
연대기를 한번 써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박박 긁어서. 그러면 나에게 신비롭고 감사했던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구나. 보통 이걸 쓰게 되면 저조차도 뭐부터 쓰게 되냐면 최고의 경험과 기억을 떠올릴 때 나에 대한 최고의 지점을 먼저 많이 끌어내게 되실 거예요. 나의 자기 효능감, 자부심, 자긍심, 성취감을 느꼈던 때, 자랑스러웠던 순간. 아주 사소하지만 반드시 그것부터 쓰시게 되실 거고 그걸 쓰려고 노력하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기억, 경험 중에 엄마가 그냥 야 여행이나 가자, 엄마 아빠 여행 갈 건데 따라와 해갖고 따라간 지리산이 자기한테는 너무나 잊지 못할 추억일 수 있잖아요. 그 지리산 풍경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런 기억과 경험을 적어 놓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자기 탐색에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내가 언제 자긍심을 느꼈고 언제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어떤 풍경에서 잊지 못할 장면, 잔상이 지금까지도 아우라가 느껴지는지를 알면 미래를 내가 그렇게 최고로 느꼈던 경험들, 기억들과 유사한 상태로 연결성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내적 동기가 내부에서 올라오는 욕망과 욕구가 과거에 좋았던 것들이 또 반복되길 원할 거니까요. 내가 아까 열패감을 느꼈고 망신당했고 창피했던 걸 또 반복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최고의 경험과 기억을 또 반복하고 싶다라는 거. 여기에 단서와 메시지가 있다는 거고, 그럼 최고의 경험, 최고의 기억을 똑같이 반복할까요? 여러분들은 중간에 다른 경험들이 이제 개입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한 부정적 경험도 개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 경험과 또 다른 내 인생에서의 교훈, 배움들이 앞으로 과거의 최고의 경험을 반복하되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구체화된 상상을 하실 거예요. 지리산의 풍경으로 잊지 못했던 그 장면을 미래에는 그랜드 캐니언으로 가겠다. 세계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미래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멋들어지게 연설을 잘 해냈던 한 번의 기억이 있어. 그게 나한테는 잊지 못할 내 최고의 경험이어서 앞으로 그걸 반복하고 싶은데 그걸 반복한다라는 건 나에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그때는 친구들 앞이었는데 앞으로는 뭐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아니면 방송에 출연해서 혹은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유로 행복을 주고 싶은지까지 더 구체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12번하고 연결이 돼요. 미래의 자신에 있어 어떤 상황과 모습을 상상할 때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은가요? 이제 과거에 좋았던 기억과 미래의 상상을 통해서 연결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시각화라는 단어 자기계발서 좀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으신 단어일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각화 작업이에요. 제가 질문 노트의 실행편, 저희가 이제 아시죠? 이거 탐색편과 실행편이 같이 묶여 있는 거. 실행편으로 들어가시면 조금 더 시각화를 많이 시켜드려요. 왜냐면 진짜 눈앞에서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끔 만드는 걸로 제가 여러분들을 더 자극하고 촉진할 거기 때문에 시각화를 더 많이 시켜드리는데 탐색에 있어서도 시각화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엿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과거에서의 최고의 경험과 미래의 상상만 해도 뿌듯하고 막 너무 기뻐서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그 미래의 만족스러운 상상과 시각화를 통해 내 가치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것에 나도 모르게 이유도 모르게 끌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차리실 수가 있거든요. 이 시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분, 만족스러운 기분, 감정, 감각, 어떤 몸의 반응까지 다 같이 떠올리실수록 좋아요. 내가 그 어떤 상황, 아까 같이 그랜드 캐니언에 가 있다면 그때 바람의 느낌, 향기, 내 가슴 떨림, 어깨에 들썩거림.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었을 때의 그 어린 시절에 한 번 연설로 인해서 느꼈던 자긍심을 방송인이 되기로 했어. 그럼 방송인이 된 나를 떠올릴 때 그때의 두근거림, 뭔가 나의 이 자태, 시각, 눈물, 감동적인 어떤 소리들 이런 것까지 감정, 감각을 다 같이 느끼실 때 진짜 내 속의 내적 동기와 속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과 감각을 같이 느끼시면서 시각화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제가 예전에 뇌과학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인간은 사고하는 감정동물이다. 감정을 느끼는 사고동물이 아니다.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는 뭐다? 감정이 먼저다. 사고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해서 행동으로 연결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할 것인가가 사고가 하는 거지. 감정이 먼저 항상 촉발됩니다. 인간은 감각과 감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화를 할 때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면 계속 프레임에 갇혀요. 틀에 갇혀요. 그런데 감정과 감각을 동반해서 시각화하고 상상을 해서 떠올릴 때만이 진짜 나를 파악하는 단서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 정도로 가슴이 뛰는 걸 지금 느끼는 시각화가 아니면 내 미래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모습이라는 걸 못 찾으신 거예요. 만족스러운 모습을 상상해낼 때까지 그 감각과 감정이 같이 만나셔야 되고 과거를 통해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각화와 상상을 통해 많은 것들을 막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까지 제가 실행편에서는 가이드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앞서 느껴보고 미리 앞서 대응해야 하는 방법론까지 막 구상해보는 이 많은 것들이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공포로부터 여러분들을 100% 해방시켜드립니다. 방금 말한 대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생애 첫 좌절에 갇혀있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나의 틀, 생각지도 안 했던 두려움을 하나 벗어 던지고 과거의 경험과 기억들을 연결해서 미래의 상상만 해도 좋은 나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그걸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번과 연결이 돼요. 나는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기나요? 앞에 11번, 12번을 통해서 내가 막 나열한, 두서없을지 모르지만 막 나열한 그 이야기들이 내 가치관, 내 개성, 내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서다. 훗날 실행편을 할 때 구체적으로 단기 목표를 세우고 오늘 해야 될 계획들, 어떤 액션 플랜들을 짜게 될 건데 그 액션 플랜들을 심취해서 성실하게 임하려면 이 사전에 이 나의 내적 동기와 마음 자세가 먼저 정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진심 어리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액션 플랜을 아무리 9시엔 뭐, 10시엔 뭐, 11시에 뭐, 한 달 동안 이거 아무리 짜놔도 중간에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성실해야 되는지 방향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어떤 마인드셋과 동기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나는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기는가,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내가 추구하는 지향점, 이런 것들까지 한번 딱 적어보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한 훗날 더 정리될 세부 계획과 액션 플랜에 있어서 심취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초석이다. 이유 없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성실할 수 없다. 우리가 성실한 데에는 뭔지 모를 끓는 마음, 이유 없는 설레임, 장기 비전과 근본적인 소명과 목적, 내 개성, 나다움, 이런 것들이 막 기반이 될 때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임하고 싶은 마음이 알아서 끌어오르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11, 12, 13번을 안내해 드린 거예요. 훗날 액션 플랜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닦아가는 하나하나의 단계이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이제 이 책으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내 안의 잠재력을 200% 끌어올리는 마인드셋에서 중요한 핵심은 세 가지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어떤 분들이 생애 첫 좌절에 갇혀서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난 근본적으로 부족해. 나는 역시 그렇게 한번 실패한 사람은 다시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갇혀있는 마인드셋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잘 정확하게 분석해보니까 아직 그렇게 좌절하긴 이른데요? 근데 이것만으로 그분이 기분 좋아서 그 다음부터 내 미래를 다시 설계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마인드셋이에요. 그래서 마인드셋, 동기, 방법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마인드셋, 이 표를 옆에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마인드셋, 동기, 방법 세 가지 요소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갖춰질 때 리미틀리스, 한계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이 있다거나 성취하고 싶은 미래가 있고 원하는 삶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한 번씩 살펴봐야 된다. 그 중에 마인드셋이 뭐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시선,
태도, 신념 이런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난 할 수 없어. 난 역시 부족한 사람이고 난 이미 그때 그런 실패를 한 걸로 끝났어. 이렇게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나를 받아줄 세상은 없어. 세상은 차가운 곳이야.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걸 교정해야 돼요. 교정하는 것에 대한 예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마인드셋에 대한 교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 말고도 굉장히 많은 심리학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융심리학과 애니어그램을 통해서도 계속 알려드렸고요. 앞에 영상들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동기. 동기도 어떤 동기? 외부의 강압, 어떤 보상 때문에 하는 것, 끌려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동기. 내가 이게 왜 하고 싶은지 이유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이유를 일부러 더 구체화시킬 수도 있고 구체화시키기 전에도 이유 없는 어떤 욕망, 욕구, 끌림 이런 동기를 찾는다는 거. 그럼 마인드셋이 긍정적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는 힘과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막 끌어오르는 열정, 왜 내가 이걸 하고 싶은지를 아는 그 동기, 그거 두 개와 결국은 그래서 그걸 실현하려면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고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하는가, 방법. 화가가 되고 싶으면 그림 그리는 기술을 배워야 하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게 된 다음에는 전시장에서 전시를 열고 사람들이 그림을 사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마인드셋, 동기, 방법 이 세 요소를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다듬어라. 이런 관련된 책이에요. 그럼 이것과 질문 노트는 굉장한 연결이 있는 거죠. 이 책만 읽고 끝내시면 머릿속으로는 이해했지만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잖아요.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내가 구체적으로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할지 세분화해서 현실에서 막 행동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질문 노트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또 1일 1질문 안내해드렸고요. 다음 챕터에서 또 다시 만나요.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상상하세요.